네, 그럼 지금부터는 DQN의 여러 가지 변형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스텝 러닝, 더블 DQN, 그리고 Prioritized Replay 순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다룰 것은 멀티 스텝 러닝입니다. 멀티 스텝 러닝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이제 삼는 타겟으로 멀티 스텝 타겟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아래 식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볼까요? GT라는 건 뭐냐면은 어, 어떤 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스텝 T에서 얻을 수 있는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리턴의 정의이기도 한데 리턴은 뭐냐면은 그 스텝 T부터 얻는 리월드들의 디스카운티드 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풀 스텝 리턴이라고 하고 몬테카를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풀 스텝 리턴을 타겟으로 삼아서 학습이 진행이 되죠. 근데 어,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의 단점은 학습을 할 때 한 에피소드를 끝까지 가봐야지만 학습이 진행된다는 점이었는데 이 단점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턴을 구할 때 벨만 이케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벨만 이케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원 스텝만 진행하고도 해서 ST 플러스 1하고 RT 플러스 1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리턴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겟으로 삼는 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DQN이나 아니면은 Q러닝도 이것을 이제 타겟으로 삼죠. 그래서 이 TD라는 거는 Temporal Difference인데 우리가 지금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Behavior Q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Q 테이블과 이 원스텝 리턴과의 간의 차이를 이제 Temporal Difference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꼭 원스텝 리턴이나 풀스텝 리턴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들 중간에 있는 n스텝 리턴을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일단 n스텝 리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n스텝만큼 앞으로 가서 얻어지는 이 리워드들의 디스카운티드 썸하고 그때부터 얻을 수 있는 어, 리워드들의 썸을 이제 배만 이케이션을 사용해서 구한 이 항이 되겠죠. 것의 합이 이제 n 스텝 리턴이 되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리턴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이 부분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이 사용되기 전까지의 이 부분을 truncated n 스텝 리턴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rt 플러스 1에 이렇게 n이라는 기호를 적어준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n 스텝 리턴이고 이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멀티 스텝 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스텝 DQN의 루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타겟으로 이제 이 n 스텝 리턴이 사용된 다음과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타겟이 정의가 되는 거고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truncated n 스텝 리턴이고 그게 여기에 적힌 것을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state value 펑션을 사용한 게 아니고 DQN이니까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타겟을 적어줬죠. 그래서 이 멀티 스텝 타겟과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뭐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더블 DQ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더블 Q 러닝에 대해서 잠시 배운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Q 러닝은 기존 Q 러닝과 크게 다를 건 없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살짝 다른데 더블 Q 러닝은 우선 Q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블이니까.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0.5의 확률로는 첫 번째 테이블인 Q1을 업데이트하고 나머지 0.5의 확률로는 Q2 테이블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식을 보면은 다른 부분은 일단 우선 여기 괄호가 빠졌네요. 괄호 추가해주고 보면은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제 기존 Q 러닝과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 Q 러닝에서는 이 부분에 뭐가 쓰였죠? 여기서 Q1이니까 메인이 Q1이니까 Q1으로 계속 적어보면은 Q1에 S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그 Q 값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액션을 취했을 때 Q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 짧게 말하면은 ST 플러스 1이라는 스테이트 넣었을 때 나오는 Q 중에서 가장 큰 Q 값을 선택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더블 Q 러닝에서는 그렇게 바로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한번 꽈서 Q1에서 S 프라임 넣었을 때 얻어지는 Q 밸류를 가장 크게 만드는 액션을 먼저 골라준 다음에 스테이트 1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인 S 프라임 콤마 이 액션 페어에 대한 Q2 테이블에서 값을 가지고 오잖아요. Q2 테이블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꽈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Q 러닝의 오버 에스티메이션 바이아스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 바이아스가 주는 효과가 있는 거냐면 먼저 다시 기존 Q 러닝을 보면은 스테이트 ST 플러스 1을 Q1에 넣었을 때 이 여러 Q1들 중에서 가장 큰 Q1을 그냥 바로 골라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고르는 게 아니고 다른 Q 테이블에서 이제 그 값을 구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Q1 테이블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그 액션이 꼭 Q2 테이블에서 Q2 테이블을 맥시마이즈 시켜주는 액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꽈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줌으로써 항상 가장 큰 Q 값이 선택되지 않도록 하게 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바이어스를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더블 Q 러닝이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컨셉을 우리가 DQN에도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미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와 함께 타겟 Q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가 Q1 역할을 그리고 타겟 Q 네트워크가 Q2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해보자 라는 게 이제 더블 DQN의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DQN의 루스 펑션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부분이 기존의 DQN과 다른 부분인데 이제 타겟 Q 네트워크에 대해서 액션을 아니지 액션이 아니고 맥시마이즈 Q를 바로 골라주는 게 아니고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를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골라준 다음에 이 스테이트 콤마 이 액션 페어에 대한 를 타겟 큐 네트워크에서 골라준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여기서는 스테이트 콤마 액션 페어가 아니고 이
타겟 Q 네트워크에 ST 플러스 1이라는 스테이트를 넣어서 나온 여러 Q 밸류 중에서 이 액션을 어, 이 액션이 행해졌을 때 얻어지는 그 Q 값을 이제 가져오는 형태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루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는 거고, 이 값과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더블 DQN의 개념이 되는 거고, 실제로 코드상에서 바뀌는 거는 여기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기존에 정의가 돼 있는 타겟 큐 네트워크를 여기서 한 번 더 써주는 거니까 실제 코드상에서 바뀌는 거는 이제 되게 조금밖에 없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 한 부분만 바뀌게 되면은 뭐 액션 밸류의 정확도나 어떤 폴리시의 퍼포먼스가 많이 증가를 하게 돼서 이제 이 더블 DQ에는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rioritized Replay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리플레이 버퍼에서 우리가 비계의 샘플을 뽑아서 미니 배치를 구성하잖아요. 근데 이 샘플을 뽑을 때 이 몇몇 중요한 샘플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줘서 뽑힐 확률을 더 높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그젬플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지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한 가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temporal difference erro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emporal difference error는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실제로 이 TD 에러는 우리가 DQN에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구해야 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값 구하는 거 이 prioritized replay 방법 사용할 때도 같이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TD 에러를 한 가지 이 중요한 이그젬플이라는 것에 이 수학적 정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이그젬플이 중요하다는 거는 이 이그젬플을 사용했을 때 받는 리월드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TD 에러를 예를 들어서 좋은 이그젬플에 대해서 적용하게 된다면은 이 RT 플러스 1도 다른 이그젬플보다 클 것이고, 그리고 Q 밸류도 다른 이그젬플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이그젬플의 경우는 이 TD 에러가 다른 이그젬플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뽑혀있는 그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스몰 pi를 먼저 보면 이 TD 에러에 절대값을 씌워주고 거기에 이제 이 값이 0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실론이라는 값을 더해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먼저 여기에 알파 제곱이 이제 사용되었는데 이 알파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여기서는 알파가 1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1이면은 이제 모든 리플레이 버퍼 안에 있는 모든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 P값을 다 더해준 게 분모가 되는 거고, 하나의 i번째 이그젬플에 대해서 그것의 P값을 분자에 적어줌으로써 이 리플레이 버퍼 안에 들어있는 전체 이그젬플에 대한 이 P 값을 다 더해줬을 때 그 확률이 1이 되도록 이렇게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확률을 정의하고 그 확률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어, 확률이 높은 몇 개의 이그젬플들만 이제 뽑히게 될 거니까 이제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이제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ioritized replay를 쓰긴 쓰되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이제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stochastic sampling prioritization이라는 방법과 그리고 importance sampling weights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이 앞서 나왔던 알파인데, 이렇게 스몰 p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해주게 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알파가 0일 때를 보면은 pi가 n분의 1이 되죠. 이것은 유니폼 랜덤 샘플링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스몰 pi가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 리플레이 버퍼 안에 있는 이그젬플들이 뽑힐 확률이 n분의 1로 같다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prioritized replay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각각의 이그젬플들이 뽑힐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0일 때는 이 prioritized replay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알파가 1인 경우에는 이것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 경우를 우리가 TD error prioritization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률을 통해서 선택된 이 이그젬플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줄 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이제 델타가 TD 에러인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웨이트를 곱해서 이 곱한 값만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해 주게 돼요. 일단 이 웨이트를 important sampling weight라고 부르고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줘서 업데이트를 진행해주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도 이제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는데, 먼저 베타가 0일 때를 보면은 웨이트가 값이 1이 되죠. 이 말은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웨이트를 안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 이 경우를 우리가 fully biased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타가 1일 경우를 보면은 이 노멀라이즈를 진행하기 전에 웨이트 값이 n분의 1 곱하기 라지 pi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확률 pi가 크게 될수록 그 i번째 이그젬플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뽑힐 확률이 더 크게 되잖아요. 근데 pi가 클수록 이 웨이트 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왜냐면 pi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높은 pi 값을 갖는 이그젬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적용되는 그 효과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얘가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도 0하고 1 사이의 값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서 이 prioritized replay를 얼만큼 이제 반영을 할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베타의 경우는 우리가 트레이닝을 우리가 마칠 때는 unbiased 업데이트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베타는 우리가 초기에 베타 제로라는 값을 설정을 하고 이 베타를 리니어하게 점점점 키워주면서 학습이 끝날 때쯤에는 1이 되도록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듀얼링 DQ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이어그램을 볼 건데요. 여기서는 DQN과 듀얼링 DQN을 비교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앞서 배운 DQN을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CNN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벡터가 추출이 되고, 이것이 Q 네트워크에,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죠. Q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들에 대한 Q 값을 구하는 형태로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DQN에는 하나의 Q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보통 세타라고 부른다고까지 이제 저희가 배웠었고, 이제 듀얼링 DQN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갖는 CNN 인코더를 통과해서 피처 벡터가 추출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듀얼링 DQN은 두 개의 스트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고, 두 번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어드밴티지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드밴티지 펑션의 정의가 Q 빼기 V잖아요. 이것을 Q에 대해서 정리해주면은 Q는 V 더하기 A죠. 그래서 V하고 A를 먼저 구하고 이 둘을 더해줘서 Q를 구하는 형태로 Q 밸류 값을 구하게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V하고 A를 더해주는 부분을 애그리게이터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냥 V하고 A 값을 더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Q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V하고 A를 따로 구하고 그 둘을 애그리게이터를 통해서 합쳐서 Q 값을 구한다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링 DQN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들을 정리해 보면은 V 값과 A 값을 구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두 개의 스트림을 통해서 따로 있고, V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파라미터들은 먼저 CNN 인코더를 통과할 때 이 세타가 있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스트림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인 베타가 있겠죠. 비슷하게 어드밴티지 펑션은 세타하고 이 어드밴티지를 값을 구하기 위해서 통과되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알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값을 더해서 우리가 Q를 구하기 때문에 이 Q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은 세타, 알파, 베타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듀얼링 DQN의 경우도 이 마지막에 구해지는 Q 값을 타겟과 비교해서 그 둘의 오차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이 Q 값을 구할 때 이 Q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을 이 Q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고 이 A로부터 구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이 state value 펑션은 액션이 argumen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A에 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Q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고른다는 거는 결국 이 A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액션을 고른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드밴티지 값을 최대화하는 액션을 여기서 구해준 다음에 그거를 이 Q 값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맥시멈 Q 값을 구해서 그것이 학습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슬라이드에서는 듀얼링 DQN에서는 그 CNN을 통해서 얻어진 피처 벡터를 두 개의 스트림으로 통과시켜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하고
어드밴티지 펑션을 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시킨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답은 이제 이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학습을 진행할 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어,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건 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건 간에 Q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 그냥 DQN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킨다면은 그런 경우에 학습이 잘 진행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듀얼링 DQN을 통해서 V하고 A를 따로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이제 V 네트워크는 여전히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되면서 결국은 효과적으로 학습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이 엔듀로라는 게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길이 있고 내 차는 항상 이 라인에 있으면서 내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차들이 점점 이렇게 뒤로 올 텐데요. 이 첫 번째 경우는 내 앞에 차들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어떤 액션을 취하건 간에 이 위험성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내 옆에 하고 바로 앞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어떤 리월드라든지 어떤 다음 스테이트의 변화가 좀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value 펑션과 advantage 펑션이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은 어, 이 빨간 점으로부터 각각의 함수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advantage 펑션의 경우는 지금 빨간 점을 찾기가 힘들죠. 근데 value 펑션의 경우는 지금 이 먼 곳을 보면서 학습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value 펑션이 계속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value 펑션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value 펑션은 여전히 이 먼 곳을 보고 있고, 어드밴티지 펑션의 경우를 보면은 이 바로 앞 차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황이 크게 바뀌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펑션이 그 위험을 감지해서 어떤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듀얼링 DQN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두 케이스에 대해서 어떨 때는 V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하고 어떨 때에는 A 네트워크가 잘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경우를 본 거고 만약에 그냥 DQN을 사용했다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듀얼링 DQN만큼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듀얼링 DQN의 강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 Q 밸류를 업데이트 할 때 Q를 V 더하기 A 형태로 생각을 해서 V 네트워크와 A 네트워크를 각각 이제 우리가 다른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V 네트워크도 같이 학습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V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v 값과 a 값을 통해서 이 q 값을 구하는 이 애그리게이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앞서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v하고 a를 더해서 바로 이렇게 q 값을 구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로 q 값을 구하게 되면은 identifiability issue라는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이슈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q 값을 구해지는 과정을 보면 베타라는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v 값을 구하고 정확히는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a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값을 더해서 q 값을 더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q 값을 타겟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q 값을 10이라는 값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치면은 이 v하고 a가 8과 2의 조합일 수도 있고 7과 3의 조합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하고 a에 대한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시킬 때 그 값들이 실제 v 값과 실제 a 값이 아닌 값으로 학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identifiability issue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슈 때문에 적절하게 V와 A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되냐면 가장 좋은 베스트 액션을 취했을 때의 이 A 값이 0이 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건데요. 먼저 그렇게 세팅을 하려면 이 A 부분에 들어가는 식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게 됩니다. 먼저 이 식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 advantage 펑션의 정의가 q 빼기 v인데, 이 식으로부터 q는 v 더하기 a라는 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deterministic optimal policy를 적용한다고 친 다음에 이 액션 자리에 옵티멀 액션인 A 스타를 이렇게 넣어두게 되면은 이 항과 이 항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제 소거가 됩니다. 먼저 이 두 항이 왜 같은지를 생각해 보면 이 Q 항은 S라는 스테이트에서 A 스타라는 옵티멀 액션을 취했을 때 얻어지는 mean return이잖아요. 그러니까 expected return. 근데 이 오른쪽 항을 보면은 S라는 스테이트에서의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한 expected return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deterministic optimal policy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에서는 어차피 이 A 스타라는 액션이 100%의 확률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항의 값이 같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eterministic policy에 대해서는 이 A에다가 A 스타라는 옵티멀 액션을 넣었을 때의 값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설정해 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 다음과 같은 식의 A 자리에 A 스타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은 이 자리에 A 스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다음과 같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액션을 이제 얼규먼트로 갖고 있지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똑같은 A 함수에 대해서 그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을 골라주는 거잖아요. 골라서 이 A 값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값이 결국은 같은 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서로 같은 값을 빼주고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드밴티지 펑션의 성질을 통해서 베스트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우측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항이 0이 되도록 이렇게 A 네트워크를 구성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 이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론이 실제 모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 맥시멈 어드밴티지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드밴티지 값에 대한 평균을 이제 빼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맥시멈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값이 이제 크게 바뀌기 때문에 모델의 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한 이유 때문에 이 맥시멈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평균 값을 사용하게 돼서 최종적인 애그리게이터 모듈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은 실제로 이제 이 맥시멈 값을 취해야지 이론적으로는 V하고 A 네트워크가 원래 값에 맞게 수렴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V하고 A 네트워크가 실제로는 타겟에서 약간 떨어진 값에 수렴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컨스턴트인데 정확히 얼마만큼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냐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제 프랙티컬한 환경에서는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더 트레이닝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로 우리가 그 맥시멈 Q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최종적인 식의 형태에서 이 식을 맥시마이즈 하는 A를 취하는 게 아니고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A를 취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가능한지를 이 애그리게이터 모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실제로 이 V 값하고 이 평균 값에 대해서도 이 두 개 모두가 이 액션을 그 인풋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식을 애그리게이터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 Q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액션이 이 애드밴티지 펑션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A 값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greedy policy나 입실론 greedy policy에 그게 크게 영향을 이제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애그리게이터 모듈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본 것이 이제 듀얼링 DQN에 대해서였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DQN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